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냈어요? 얼마 전에 유튜브 영상을 하나 봤어요. 한국인의 특징에 대한 유튜브였는데요. 한국인들은 왜 일처리 속도가 빠르고 한국인의 음식은 왜 이렇게 다양하며 한국의 발전 속도는 어떻게 이렇게 빠른 것인가? 그것에 대해 얘기하는 영상이었어요. 외국인들이 한국 사람을 보면 무척 신기하죠. 질서를 잘 지키는 모습이라던가, 다른 사람의 물건에 손대지 않는 모습이라던가, 길거리에서 큰일이 생겼을 때 모르는 사람이어도 도와주려고 한다던가, 이런 좋은 점을 보고 놀라워하죠. 또 반대로 지나치게 일을 한다던가, 지나치게 서로 경쟁을 한다던가, 돈을 버는 것을 무척 중요하게 생각하는 모습을 보고 때론 안타까워하기도 하죠. 그런데 사실 한국 사람들도 스스로 신기하게 생각해요. 우리도 우리가 왜 그런지 잘 몰라요. 그런 부모를 보고 자랐으니 부모한테 배운 게 맞지만 한국인의 이런 특징이 어디서부터 왜 시작된 건지 속 시원하게 알 길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영상을 보고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공감이 됐고 너무 재미있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바쁘게 살고 부지런하며 일을 잘하는지, 우리가 먹는 음식의 재료와 요리법은 왜 이렇게 다양한지 어느 정도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여러분이 한국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어디서 어떻게 살았는지 먼저 알아야 할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국이란 나라의 자연환경, 위치와 특징을 먼저 알 필요가 있어요. 한국 학생이 학교에서 한국에 대해 처음 배울 때 가장 먼저 배우는 사실이 무엇일까요? 바로 삼면이 바다이고 나라의 70%가 산이다 라는 거예요. 이런 자연환경은 한국 사람들의 생활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쳐요. 어느 나라나 모두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 나라의 특징은 사실 그 나라의 자연환경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 있어요. 한국은 바다가 많죠. 동해는 태평양과 연결되는 깊은 바다고요. 서해와 남해의 일부는 갯벌이 있는 얕은 바다예요. 여러분, 갯벌이 뭔지 아세요? 갯벌은 바닷물이 빠졌을 때 드러나는 넓은 진흙 벌판을 말해요. 그래서 갯벌은 밀물과 썰물의 차이가 큰 곳에서 만들어져요. 서해 바다가 바로 그런 곳입니다. 또 퇴적물이 많이 쌓여서 영양분이 아주 풍부해요. 그래서 정말 다양한 생물이 살아요. 다시 말하면 그곳에서 다양한 해산물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는 해산물 음식이 엄청 많아요. 특히 외국에서는 구분하지 않지만 한국에서는 구분하는 해산물이 많죠. 예를 들어 낙지를 한번 볼까요? 일단 낙지를 영어로 찾아보면 common octopus라고 나와요. octopus는 한국어로 문어인데 사실 문어와 낙지는 한국 사람들에게는 완전 다른 종류예요. 그런데 영어로 검색하면 너무 비슷해서 저도 처음에 좀 당황했거든요. 이뿐만이 아니죠. 낙지와 비슷한 해산물로 쭈꾸미, 꼴뚜기, 오징어, 한치, 문어 등이 있는데 이것도 세부적으로 나누면 더 많은 종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걸 영어로 찾아보면 딱히 정해진 단어는 없는 것 같아요. 이론적인 이름일 뿐 실생활에서 부르는 말은 아닌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과 수업할 때 설명하기 좀 어려웠던 적도 있었어요. 조개는 또 얼마나 다양한데요. 홍합, 꼬막, 바지락, 백합, 가리비, 소라,
맛조개, 참조개, 모시조개 등등 정말 수많은 종류의 조개가 있어요. 한국에서 조개구이집에 가면 이 모든 조개를 한 자리에서 구워 먹을 수 있어요. 소주랑 같이 먹으면 진짜 끝내줍니다. 이렇게 다양한 해산물을 먹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바다가 많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바다의 종류도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엔 육지를 한번 볼까요? 한국 사람들이 가장 즐겨하는 취미가 뭔지 아세요? 바로 등산이에요. 그 말은 누구나 등산을 쉽게 할 수 있을 만큼 산이 아주 많다는 뜻이에요. 서울만 해도 산이 정말 많아요. 북한산, 도봉산, 인왕산, 수락산 등 큰 산들도 있지만 동네마다 작은 산 하나씩은 모두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산이 많으면 어떨까요? 지금은 교통이 발달하고 길도 잘 만들어져 있어서 다니기가 쉽지만 옛날에는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교통이 힘든 것뿐만 아니라 먹고 살기도 힘들었을 겁니다. 평야가 많아야 농사도 많이 지을 수 있는데 한국은 산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별로 없습니다. 게다가 계절도 너무 뚜렷한 사계절이에요. 가을부터 초봄까지는 농사를 짓기에 너무 추운 계절이죠. 그러니 옛날에는 사람 살기에 너무 힘든 곳이었을 겁니다. 그런 곳에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적당히 해서는 안 돼요. 정말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최대한의 수확량을 만들어야 해요. 많은 곡물 중에 쌀이 평당 수확량이 가장 높은 곡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 한국 사람들은 그 어떤 것보다도 쌀을 얻기 위해 최선을 다했을 거예요. 또한 산에서 먹을 수 있는 것들을 열심히 찾았을 겁니다. 그런데 산에서 나는 많은 풀들은 대부분 독성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외국에는 풀을 가지고 음식을 만드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한테 위험하니까요. 버섯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옛날 한국 사람들은 그런 걸 가릴 처지가 아니었어요. 농사 지을 땅이 별로 없고 바다에서 해산물을 구하는 것도 한계가 있으니까요. 산에서 뭐라도 구했어야 했죠. 대신 독을 없애서 먹는 것으로 음식 문화를 발전시킵니다. 그렇게 이어져 온 한국 음식이 바로 수많은 나물 반찬들이에요. 나물 반찬을 만들 때 99%의 나물은 모두 소금물에 데친 후에 요리를 해요. 저는 지금까지 소금물에 데치는 것이 나물의 색을 더 잘 나게 하고 간을 맞추기 위함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거보다 더 큰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소금물에 데쳐야 독성을 없앨 수 있었던 겁니다. 시금치, 콩나물, 숙주, 고사리 나물 등등 대부분의 나물 반찬은 다 소금물에 데치는 걸로 시작해요. 그리고 대부분의 무침에는 다진 마늘이 거의 다 들어가요. 마늘에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것이 살균 작용을 해요. 한국 사람들이 마늘을 많이 먹는 이유가 바로 살균 작용 때문이라고 합니다. 저도 이 말이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한국 음식에는 정말 별게 다 있거든요. 돼지 한 마리를 잡아도 소 한 마리를 잡아도 버리는 부위가 정말 하나도 없어요. 고기부터 내장까지 모두 다 음식으로 만들어 먹어요. 지금은 개인 취향에 따라 먹는 사람과 안 먹는 사람이 있지만 예전에는 선택할 수 없었겠죠. 배고프면 뭐라도 먹어야 될 테니까요. 그럴 때 마늘은 우리 몸속에 들어오는 나쁜 균들을 없애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 습관들이 이어져서 한국 사람들은 지금도 음식을 만들 때 마늘을 꼭 넣어서 요리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산이 70%, 바다가 삼면으로 둘러싸인 곳에 터를 잡고 역사를 이어오다 보니 지금의 한국은 다양한 재료를 맛있게 요리해서 먹는 나라가 되었고요. 살기 힘든 자연환경에서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 애쓴 덕분에 한국 사람들은 특유의 끈기를 갖게 되었다고 해요. 어때요? 맞는 것 같아요? 저는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음식 문화만큼은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한국 사람들은 정말 별걸 다 요리해서 먹어요. 그것도 참 맛있게 요리합니다. 체코에서 지내던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체코 길거리에 명이 잎이 널렸는데 아무도 건드리지 않는다고요. 오직 한국인만 그 잎을 따서 요리한대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는 왜 맛있는 명이를 아무도 안 먹지? 라고 생각했는데 아마 그 나라에서는 그저 잡초에 불과할 거예요. 그 풀을 먹는 한국인이 오히려 특이한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세워진 이 땅의 특징과 계절의 영향, 그리고 거기에서 살아남은 후예들, 이것이 지금의 한국을 만들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한국은 어떤가요? 한국과 한국인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답변해 드릴게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전달 사항이 있어요. K진의 한국어 팟캐스트는 유튜브 멤버십이 있습니다. 재미있고 유익한 팟캐스트를 만들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고 싶은 분들, 또는 한국어 학습에 좀 더 도움이 되는 자료와 피드백을 받고 싶은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 응원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수다는 여기까지. 다음에 또 봐요. 안녕.